과거로 떠나는 신나는 시간 여행. 타임머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은혜 씨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 막 팔에 멍이 들어있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요. 이게 타임머신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러니. 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전 좀 괜찮아요. 맞아.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부 전화라도 해야 되나 이랬는데 깜빡하고 넘어갔어요. 아니 진짜. 뭐 상엽 씨죠? 몸에 무슨 사고 났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급할수록 이렇게 돌아가라고 좀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 주변에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쭉 하고 아주 허약한 남자가 하나 있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혼을 발휘하는 박은혜 씨 같은 분이 계세요. 지금 당신은 이 여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신에겐 없고 그녀에겐 있는가? 가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여인의 기구한 눈명.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그 기막힌 사건 속으로 들어가보자. 때는 1994년 서울의 한 대학 식당. 범상치 않은 행동으로 시선을 확 끄는 이가 있었으니 한 깔끔 떠느라 학교 밥을 늘 사양해오던 성우리 양. 뭔 일이여? 살다 본께 성우리가 학교 밥을 다 먹어버려야. 나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야. 와, 네 그제 밥솥이라도 터졌나? 우리 신내렸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듯 친구들의 구박에도 굴하지 않고 성우리 양의 깔끔 인생은 계속되었는데 그 유별난 행동들을 누구보다도 강한 인내로 지켜봐야 했던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남자친구. 잠깐! 아유, 또 시작이네 진짜. 정말 내가 못 살아. 자, 이제 됐어. 그녀가 별 유난을 떨거나 말거나 남자친구의 목표는 오로지 달리 심심한데 우리 뽀뽀나 할까? 이건 테러야 테러.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쪽내자. 아주 쪽내 그냥 아주. 아니, 나 밥 먹고 이 안 닦았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엄마랑 아빠 오늘 늦게 들어오신댔는데. 몰라. 드디어 사나이 가슴 울렁거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는데 기집애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오빠, 잠깐만. 간식까지 역시 빈틈없는 그녀였다. 뭘 또 이런 걸. 귀여운 걸. 성의를 봐서 원샷을 한 바로 그 순간.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우리 삐삐밥이란 말이야. 이건 어디서 굴러온 개뼈닭이야? 이럴 수가. 개밥이라구나. 순식간에 분위기 쌓여지는 건 당연지사. 야 임마 내 높게 실은 개밥을 건드려? 이놈의 강아지를 그냥. 뽀뽀 안 해준다고 삐졌구나? 자, 뽀뽀. 몰라. 그런데 그녀의 키스 상대는 다름 아닌 삐삐. 아이고 개만도 못한데 펄쩍. 우리 삐삐 몰라있네. 오 마이 갓. 우리 삐삐 변비인가? 맙소사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그렇게도 깔끔 떨던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날 밤 남자친구의 절기어 선언에 충격을 먹고 안 하던 공부까지 다 하는 성우리 양. 우리 딸 공부하네. 아빠가 뭔 위로가 되겠냐고. 우리 너 용돈 필요 없지? 오이? 용돈? 아빠 왜? 이번 출장에서 남은 건데 갖고 왔어. 우리 아빠 멋쟁이. 큰 위로가 되고도 남았다. 다음날 아빠에게 받은 달러를 바꾸기 위해 남대문 시장을 찾은 성우리 양. 겁도 없이 불법 환전을 감행했는데 드디어 그녀의 목표 대상 발견.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다. 혹시 달러 키우시는 왕할머니? 와, 달러라도 좀 있나? 오케이, 300달러. 좀만 기다리그래. 이렇게 두 여인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는 그 순간 뭔 소리고?
할머니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다. 위험은 전노.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뇌를 스친 것은 10년 전 사건. 대낮에 가위를 든 여자에게 강도를 당했던 섬뜩한 기회. 그런데 또 가위를 든 강도라니. 할머니 왜 이러세요? 게다가 완전 범죄를 노린 데 테이프까지 준비한 성우리. 결국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몰려온 행인들에게 붙잡히고 마는데 도대체 그녀는 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그 길로 감옥에 갇히게 된 성우리. 허나 옥살이 중에도 그녀의 걱정은 오로지 단 하나뿐이었다. 우리 누나 배고파. 삐삐 배고파. 삐삐야. 여대생에서 죄수가 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된 그녀. 그렇게 90하고도 9일이 지나던 어느 날 2279번 나와. 여대생 성우리는 재판을 통해 무죄 석방되었고 석 달 만에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재판에서 밝혀진 사건의 진실인즉 사건 당일 아침 집에서부터 가위를 챙겨간 그녀. 바로 친구의 강아지 모바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일정 때문이었다. 그리고 문제의 테이프는 개털을 떼기 위한 도구였던가. 좀만 기다리그래. 사건 현장에서도 역시나 개털이 문제였다. 참, 또 묻었네. 개털을 떼려고 가위와 테이프를 꺼냈을 뿐인데 암따르상 할머니가 그만. 그렇게 사건은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어이없는 오해로 옥살이까지 한 그녀가 석 달 만에 찾은 건 자유만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를 쳐버리고 간 남자친구와 삐삐와의 상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몰라, 보고 싶었죠. 우리야, 나도 보고 싶었죠. 아,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란 말인가. 하나, 이번에도 그녀의 선택은 역시나 강아지였다. 강아지 보고 싶었어. 우리야. 정말이지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개털 때려다 강도로 오인받고 석 달 넘게 옥살이까지 한 여인.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때는 조선 중종 20년 경기도 양주의 한 마을.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안윤이 볼일을 보러 이 마을을 지나던 차. 그 앞을 지나는 한 처자가 있었으니 순간 사나이 안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한창 물오른 수영모델처럼 싱싱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로세. 헌데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은 이 어여쁜 처자는 천민의 딸. 허나 이미 이성을 잃은 양반에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천민과 양반, 과연 이들의 금지된 사랑은 이루어질 것인가? 언니, 저기 저 선비 좀 모셔요. 결국 천민의 집까지 들어와 버린 양반 안윤. 양반 나으리가 어찌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지요? 지나가던 과객인데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양반의 신분을 망각한 채 천민의 딸을 원 없이 보게 되었는데 이 딸이 관연한 듯한데 올해 나이가 어찌 됩니까? 마음 급한 안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름은 애랑이라 하고 나이는 16이옵니다. 그래, 시집갈 나이가 됐구만. 어머나, 애랑이 나으리한테 찍혔나 봐. 아이고 눈 맞았네. 아유 근데 양반하고 천민하고 눈 맞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시작도 말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마님 한 분하고 스캔들 났다가 제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잘 되신지 모르겠네. 보고 싶어요, 연생이 많이. 낯선 마을에서 애랑을 본 후로 학문을 깨우쳐야 할 선비 안윤의 상사병은 시작되었다.
어여쁜 애랑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대체가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니 되는 일. 양반이 어찌 천민과. 허나 이미 그의 마음속에 애랑이 자리 잡았으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마침내 결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바로 애랑의 집에 중매쟁이를 보내 천민의 딸 애랑에게 청혼을 해버린 것. 그게 참말이십니까? 참말이라니까. 나리께서 당장 혼산날까지 잡아오라고 했다니까. 사대부의 종으로 있다가 면천된 애랑의 부모. 여전히 천민인 그들로서는 딸이 양반에게 시집가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 그럼 자네들도 좋은 줄 알고 내가 가서 이르겠네. 있어. 천생연분. 안윤과 애랑은 마침내 간단한 홀. 천한 종년의 신분으로 어찌 사대보호 훈련을 한 게냐. 내 너를 우리 집에 있는 종에게 시집을 보내줄 것이니 그리 알아라. 나으리, 소녀가 천한 종인 것은 틀림없사오나 이미 마음을 안선비님에게 드렸사옵니다.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없사옵니다. 매야? 아이고, 천한 것이 어디라고 감히 대드느냐? 여봐라. 예. 저 계집을 당장 강에 가두어라. 예. 나으리. 안윤과의 행복한 나날들만 꿈꿔온 애랑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 근데 이 판국에 그 안윤나리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정현조 영감 맨날 찾아가봐요. 뭐해 그거 만나지도 않을 거를 그걸. 근데 또 사실 이해는 갑니다. 제가 이 마당새 한 30년 해보니까 이 마당새 입장에서 신분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거든. 에? 정현조 영감께서는 세조의 그 딸인 의숙공주의 남편이에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그냥 그만 둬버리면 그게 사내입니까? 예? 힘드신데 소 파시고 병원비로 바꾸세요. 이놈아 입수시냐. 보기보단 쓸만하네. 1979 역시. 참 반갑죠. 일부 대출회사들도 대출조회 기록을 안 남기고 불법 추심도 안 한다니. 모든 소비자 금융사가 건강해질 때까지 러시앤 캐시가 늘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1979 역시. 산와머니 산와 믿으니까 걱정 마세요. 여성 전용 대출 해피랜 출시. 여성 전용 대출도 잊지 말고 산어머니. 상처엔 복합 마데카솔 플러스 밴드. 상처엔 복합 마데카솔 플러스 밴드. 바르거나 붙이거나 상처엔 복합 마데카솔 플러스 밴드. 결국 정현조의 집 근처에 쬐끄만 집 한 채를 얻은 안윤. 그리고 정현조의 종들에게 뇌물을 써 애랑이 몰래 나올 수 있겠는데. 서방님. 애랑아. 소녀와 같은 천한 종을 어여삐 여기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애랑아. 서방님. 부부의 연을 맺고도 남몰래 만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운명. 금지된 사랑의 대가라 하기엔 너무도 가혹했다. 감격의 상봉을 하고 안윤이 마련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두 사람. 장모님이 사람을 통해 보내주셨더구나. 이뻐라. 너 그걸 신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려는 건 아니지? 서방님은 어찌 소첩을 의심하시옵니까? 아니다. 농담이다. 애랑아. 꼭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양반 안윤과 천민 애랑의 가슴 아픈 사랑은 조선 중기 문집 용제 초화에 실려 그 당시 금지된 사랑의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조의 노비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결혼할 수는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그 노비를 선물로 주면은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노비가 주인 몰래 양반과 더더구나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그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되는 거지. 네, 잘 봤습니다. 아주 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였는데, 이 금지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도 금지된 사랑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요? 어렸을 때 소피 마르소하고 결혼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금지된 사랑이네. 네, 완전히 금지된 죄죠, 죄. 예. 그러다가 소피 마르소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언제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연예정보 프로그램 진행할 때 소피 마르소가 내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문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어로 가능하지 않느냐 가서. 그래서 못 갔어요. 지금 저걸 보면서 느낀 거, 요즘 현대 여성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지는 거, 이게 저런 분을 위해서는 큰 귀감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게 장동건만 보면 미치겠대. 저는 일반적인 생각은 전원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면식 씨나 혹시 그 마음을 전해보신 적 있습니까? 후배 탤런트인데 내가 참 좋아한다. 글쎄, 지가 텔레비에서 어디서 봤는지 내가 나타나니까 아주 김상혁 씨의 애정관도 한번 들어볼까요? 좀 저보다 잘난 사람은 부담스럽죠. 저도. 대부분 잘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고, 일단은 저랑 비슷하거나 좀 또 연상보다는 좀 동갑이거나 연하가 좋은 게 좀 편하게 리드할 수 있으니까는. 근데 가끔은 자녀를 둔 분도 좋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문명병 치질. 부위가 남부끄러운 곳인지라 병원 찾기가 쉽지 않은데 참으면 참을수록 엄습해오는 이 고통. 그 누가 알까 이 비통한 심정. 그럼 어디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다가 큰 봉변당한 남자의 말 못할 사연 한번 들어보실까요? 때는 1979년 경남 마산. 아침마다 화장실 쟁탈전으로 난리법석인 김군의 집. 야, 다 쌌니? 쌀이 나와. 후딱. 나오거나 말거나 제일에 힘쓰고 있는 김군.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쌀이 나와, 후딱. 절대 이대로 못 나간다고요. 아들아, 너 자꾸 이러기냐? 그러나 결론은 결국 못 볼 것을 보고만 부치는 말없이 자리를 뜨는데, 한편 불효를 저지른 김군은 여전히 용을 쓰고 있으니 간신히 성공. 화장실에 갔다면 30분은 기본인 변비 환자 김군. 더구나 반갑지 않은 염증은 그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괴롭히는데,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를 찾아온 여자친구.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집채만한 엉덩이가 시선을 잡아 끄는데, 장난기 발동한 그녀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일단 그의 깊은 곳을 향해 필살기를 툭 날려보는데 모 앞에 장사 없다더니 한순간에 무너지는 김군. 야, 엄마, 뭔가 장난이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운 김군. 보고 있자니 여자친구 한심할 따름이다. 자식, 더럽게. 변비 치질까지 걸리노. 더럽게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현대병이야. 네 그거 아나?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진짜 이유 아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영령만 내려주십시오. 야야야, 보채지 마라. 다 생각이.
여기 화장실이 어디지? 변비로 고생하던 나폴레옹이 치질을 앓고 있었던 기라. 영웅도 치질에 걸렸다는 사실 네 알고 있나? 장군 어디 가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처지를 달래던 김군. 어느 날 시내 와이다방을 찾았는데 오빠라네. 오빠 저쪽으로 갈까? 아유 이거 쉬라고. 딱 내 스타일이다. 아유 가자 오빠야. 저우리 없구나. 아유 좀 빨리 좀 가자. 여기 앉으면 되겠지. 쩍 변비에 치질까지 몹시 괴로운 김군. 앉아볼까? 내일 앉을까? 내가 좀.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미스 김의 주적. 전에 땀을 와 이러면. 저는 여자친구가 오기로 했거든요. 야한테 내가 여자친구가 낄라. 잠깐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아딱 철을 치사니. 제자 가봐라. 예. 그냥 빼고 온나. 응? 끝까지 그의 엉덩이에 한 방 날리는 것을 잊지 않는 미스 김. 찢어지는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편 파리만 날리는 통에 손님과 함께 있어도 심히 괴로운 와이다방 여주인. 아휴 요즘같이 장사 안 돼선 콱 혀 깨물고 죽고 싶다 아이가. 터가 안 좋은지 와 그런지 모르겠어 얘. 소문이 사실인가? 소문이? 조선시대 양반 집자재를 사랑했던 한 노비가 있었는데 어찌해서 여자의 주인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대. 결국 여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 바로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 참말입니까? 어쩐지 내가 밤마다 화장실 가면 있답니까? 누가 내 머리를 세고 어깨가 무겁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때 갑자기 여주인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는데 언니와 몸에 비비고 쌓고 그러노. 화장실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지 그럼 고마 옷에 싹게 가 좀 가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던 차에 화장실 행이 그리 내키지 않던 여주인. 하필이면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계단을 통과해야 했으니 심정 복잡할 지경이다. 게다가 천둥 번개까지 분위기 한몫하고 점점 공포는 밀려드는데 여주인 길을 쓰고 화장실 들어가기에 성공. 하지만 여전히 무섭기는 마찬가지. 이러고 있을 때가 행기라. 안에 누구 있는겨? 더 이상 밀려드는 고통을 막을 수 없기에 있는 힘껏 문고리 잡아당겨보는 와이다방 여주인. 그런데 분명 화장실 안에 앉아있던 것은 귀신이었다. 아이고 미쓰김. 아우 나 죽네. 미쓰김. 잠시 후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귀신 있다 이가. 귀신. 그런데 그녀가 봤다는 귀신은 다름 아닌 와이다방 손님 변비 환자 김군. 사건인즉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어 이미 쥐 여러 마리 잡은 김군. 힘까지 주니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마지막으로 힘을 주던 결정적 찰나. 하필이면 여주인이 그때 화장실을 찾은 것이다. 좀만 있으세요. 그러나 미처 김군의 말을 못 들은 여주인이 문을 열어버린 것. 어쨌든 사건의 전모는 이랬던 것이다. 동네는 사람 처음 봐요. 대체 어떻게 힘을 줬길래 귀신으로 오해까지 받았을까? 그렇게 와이다방 비명의 베일은 벗겨졌다. 다방 화장실에 오래 있은 게 죄가 돼 경찰서 보호실 신세를 진 한 젊은이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이게 다 변비 때문이라네. 네, 아주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화장실 하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뭐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고속도로를 가는데 지방에 가는데 휴게소에 들렸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막 갔는데 줄을 쭉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께서 너무 급하셨나 봐요. 줄을 못 서 계셨던 거죠. 바로 구석에서 그냥 볼일을 보시더라고요. 그 문 열고 안 들어가고 그 홀에서, 그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아주머니 저 뭐 하시나 이렇게 봤는데 그 한 분이 원래 좀 군중심리라고 하잖아요. 한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그 화장실 바닥에서 막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박은혜 씨도 좀 합류하시죠. 사실 그러고 싶었는데 뭐 자리가 없더라고요. 다 뭐 워낙 급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소변기 있잖아요. 서서 보잖아요. 이를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보통 그럴 때 자주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 얼굴을 빤히 봐요. 그러더니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우, 김사혁 씨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 자꾸 등을 자꾸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아줌마 잠깐만 이따 얘기해요. 이따가. 일 보고 있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오니까 이리로 좀 오지 말라고 이러면서. 아, 너무 민망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저는 그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 이거 성영석 씨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료 아주머니들을 불러요. 그 노상방뇨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약주 드시고 이렇게 방향을 각도를 잘못 맞추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뵀거든요.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있으면 벽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뭐 이쪽으로 보신다든지.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좀 약주 드셔도 좀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각도 좀 잘 좀 맞추셨으면. 김사혁 씨가 뭐 찔리는 게 있는 표정이세요? 아니 그냥. 제가 볼 땐 저거 편집이에요. 1억 의료실비 보험. 이제 1억 원 의료실비 외에 더 많이 드립니다. 1억 원 의료실비는 기본 총 12가지를 더 드리는 의료실비 업그레이드판 현대해상 더 드리는 의료실비 플랜. 첫째, 큰돈 드는 암 확실히 청액으로 더 드립니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 암. 이제 600여 가지 암까지도 가리지 않고 내가 낸 돈 입원시 1억 한도로 본인 부담 비용을 보장하면서 여기에 암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매일매일 5만 원씩 더 드리고 암 수술비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더 드리고 항암 치료비로 1회 100만 원을 더 얹어 드리니까 이제 암이라면